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타산북스에서 펴낸 삼성이 10년간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 단 한 권의 책, 왜 일하는가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오늘도 습관처럼 출근하는 당신에게 이나무리 가주오가 알려주는 일의 의미, 일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의 1초가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거듭 쌓여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일생이 된다. 제 아무리 위대한 일도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이 축적된 결과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성과나 어떤 천재가 해낸 일인지 궁금해지는 위대한 업적도 알고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내디딘 결과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는 지점까지 제트기를 타고 가듯 일사천리로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하며 그 어떤 원대한 꿈도 보잘것없는 한 걸음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도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이 착실히 작업해 얻은 결과물이다. 그 수는 수백만, 수천만 개에 달한다. 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피울 수도 없다. 그저 하나하나 나르고 쌓아 올려야만 피라미드를 완성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피라미드가 지속적인 작업의 연속으로 일궈낸 땀의 결정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지속할 때 비로소 도무지 손이 닿을 것 같지 않던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교세라를 창업하고 약 3년 후의 일이다. 시가연에 있는 교세라 공장에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직원이 한 명 있었다. 그에게 내가 이건 이렇게 하게나 라고 가르쳐주면 그는 네 하고 끄덕이고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따라했다. 조금도 싫은 기색 없이 해냈다. 그날 지시받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끝내고 퇴근해 나를 무척 흐뭇하게 했다. 그는 공장 안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해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을 꾸준히 했다. 배운 게 없으니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의 표정에는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나는 그와 다시 만났다. 단순한 작업을 묵묵히 해내던 그가 놀랍게도 사업부장으로 승진해 교세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가? 내가 놀란 건 그의 직함만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하네 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정도로 그는 인격도 식견도 충분히 갖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회사에서 조금도 눈에 띄지 않은 존재였고 그저 꾸준하고 우직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갔던 평범한 사람. 더구나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 지식도 기술도 없었던 사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더 열심히 일을 사랑했다는 그런 그가 비범한 인재가 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한순간의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고 미미하고 단순한 일일지라도 실증내지 않고 오랫동안 노력을 거듭해온 지속의 힘 덕분이지 않을까?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는 토머스 에디슨의 말처럼 성공의 요인에서 영감이나 재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며 착실한 노력과 땀 흘리는 일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앞서 말한 교세라 사업부장과 같은 사람들은 순간순간의 위기에 흔들지라도 조급해하지도 낙담해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기가 맡은 일 하나에 온 힘을 쏟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한다.
이러한 자세가 인간을 견실하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인생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준다. 나는 지금껏 경영자로서 수많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직접 참여해왔다. 그 과정에서 면도날 같은 사람들을 만난 적도 많았다. 면도날 같은 사람이란 일머리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일에 대한 습득 속도도 빠른, 한마디로 재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그들 중에는 면접 때부터 장래에 우리 회사의 중심이 되어 역량을 발휘할 인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많았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알아서 결정했고 자기 주장도 강했다. 반면 일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사람도 많았다. 채용해놓고 보니 똑똑하지도 않은 데다가 눈치까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그들에게는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면은 없었지만 그런 유능함 대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함을 지니고 있었다. 경영자가 기대를 거는 인재는 당연히 전자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능력이 출중한 전자보다는 후자에게 바라는 마음마저 들 정도다.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의외로 정반대의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면도날 같은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앞일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서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지루하거나 회사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회사를 그만두었다. 또 자기 업무에 성과가 없으면 변명을 늘어놓거나 동료 또는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 남은 사람은 처음부터 기대가 낮았던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나는 이런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이었는지 깨달았고 회사에 남아있는 그들과 마주하기가 부끄러웠다. 일머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남들이 하기 싫다고 내팽개친 일도 결코 실증 내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나갔다. 10년, 20년, 3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노력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나갔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평범하고 그저 성실하기만 했던 직원들이 어느새 비범한 인재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무척 놀랐다. 마치 우리 회사의 사업부장처럼 말이다. 물론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아 새롭게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남들보다 갑절이나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차츰차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표범처럼 놀랍도록 기민한 움직임이 아니라 소처럼 서툴지만 우직하게 한 가지 일에 매진한 시간과 노력이 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갈고 닦아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낸 것이다. 혹시라도 지금 자신에게는 성실히 일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우직한 근성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민첩하고 영리한 머리보다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도 끈기 있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지속의 힘이야말로 이를 성공으로 이끌고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이니까 말이다. 천재나 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역시 지속의 힘을 깨닫고 그를 자기화한 사람들이다. 신념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분명 훌륭한 기술과 높은 인격을 갖출 수 있다. 인생을 살며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방황한다. 일에 더 진지하게 몰두할수록 그 고민과 방황은 더 커진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지? 아마도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일의 근본적인 의미와 일하는 목적을 고민하며 정답이 없는 미로로 들어서기 쉽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맴돌며 고민하고 있을까?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며 괴로워질 때가 있기 마련이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다. 처음 근무했던 회사 연구실에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던 때 일이다.
당시 무기화학 분야 연구자들 중에는 나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많았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제대로 된 설비는커녕 지원조차 없는 적자투성이 회사에서 단조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은 근무 시간 내내 분발 원료를 섞는 작업만 하다가 하루를 마치기도 했다. 이런 일만 하면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나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따 일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위축되었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연구에만 몰두하는 경쟁자들이 부러웠다. 자질구레한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대개는 이런 흔들림을 없애려면 멀리 내다보고 일하라고 말한다. 즉,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집착하기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 설계도를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길고 긴 인생의 여정 중 어디 있는지 위치를 가늠해 보라는 뜻이다. 주위 사람들은 내게 이런 말로 위로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맡은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말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연연하는 건 시야가 좁기 때문이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어쩌면 멀리 내다보고 일하라는 말이 이치에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의 방법을 택했다. 막연한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기로 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내 눈앞에 놓인 것 때문이 아닌가. 막연한 미래만 쫓다가 오늘 하루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하는 일의 위치를 점검하고 실천했다. 미래에 얼마만큼의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지 못했기에 내가 딛고 서 있는 발 밑만을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당금질했다. 아무것도 보지 말자. 오늘 달성하기로 한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자. 일의 성과와 진척 상황을 하루 단위로 구분해 확실히 지키자. 하루 동안 적어도 한 걸음만큼은 꼭 앞으로 나아가자. 오늘은 어제보다 1cm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자. 단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오늘을 돌아보고 그 성찰을 토대로 내일은 반드시 한 가지 개선, 한 가지 공리를 더 하겠다고 결심했다. 설비가 열악하고 지원이 없어도 이 하루 단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했고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일에 몰두하며 더 좋은 방법을 궁리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한 달로 이어졌고 어느새 한 달은 1년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막연하게만 보이던 목표가 점점 내 곁에 다가옴을 느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일단은 성심을 다해 전력한다.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1년이 된다. 5년, 10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첫 단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단위로 정하고 그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라.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발걸음이 일과 삶을 걷는데 가장 적합한 보폭이다.